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에 어드벤처 디자인이라는 교과목을 수강할 계획이십니다. 어드벤처 디자인, 뭔가 모험을 하는 수업인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드벤처 디자인 이렇게 이제 내용을 넣어놨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모험, 탐험이라는 것과 디자인이라는 것이 합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목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이거를 이 과목명을 가지고 유추를 해본다면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여러 가지 지식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보고 탐색하고 탐험하는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고려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정의를 보시면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산출물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제작한다. 그리고 그 전 과정을 한번 체험해 보는 수업이다. 그래서 이 어드벤처 디자인은 이공계열에만 있는 수업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공 분야를 탐험하고 그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후에는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교과목도 수업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이전 단계에서 내가 지금 아는 한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발현할 수 있을까? 전공 지식은 지금 부족하지만 지금 있는 걸 가지고 어떤 것을 해낼 수 있을까를 모험해보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벤처 디자인은 학습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무슨 지식이 필요한지를 찾아내보는 일련의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어쩌면 저학년들이 하는 이 어드벤처 디자인은 공부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능력들을 앞으로 더 발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전공에서 내가 무엇을 더 공부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지식을 그대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문제들을 미리 확인해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과정이 어드벤처 디자인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드벤처 디자인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학습자의 역할은 어떠할까요? 요거를 살펴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교수님이 주시는 어떤 문제의 상황, 그러니까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실제의 상황, 다시 말을 바꿔서 얘기해 보자면 우리 전공에서 접할 수 있는 어떤 문제 상황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현장으로 들여보내 주실 겁니다, 교수님이. 우리 전공에서 접할 수 있는 어떤 현장, 그 현장을 체험을 했을 때 그 현장 안에서 내가 봤을 때는 뭐가 문제일까? 그 문제를 찾아내고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 부분을 어드벤처 디자인의 학습자로서의 역할의 첫 번째 문제 해결자로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해야 되는 첫 번째 능력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입니다. 이전에 대학교에 오기 전까지 진행되는 것에서도 물론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있는 이 어드벤처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건 말 그대로의 주도성입니다. 누군가가 제공하는 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그대로 습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함께 노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모든 과정들을 스스로 한다는 것이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기 주도성이라는 것이 효과를 발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발휘해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협력적 학습자로서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드벤처 디자인은 혼자서 어떤 모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팀이 꾸려집니다. 그 팀 안에서는
그 각각의 역할들을 수행하는 개성이 있을 것이고 그 구성원들의 개성을 어떤 식으로 잘 이해해서 우리 팀의 시너지로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문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팀원들과 함께 어떻게 함께 모험할 수 있는지를 함께 의견을 조율하기도 하고 자료를 공유하기도 하는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드벤처 디자인을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 세 가지의 역할들, 나 이거 꼭 해야지 라고 이제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문제 해결자, 자기 주도적 학습자, 협력적 학습자,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물은 어떠한 것을 만들게 되느냐,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캡스톤 디자인에서도 같은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어드벤처 디자인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는 결과물은 아주 다양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유형과 무형의 산출물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교수님들이 수업 안에서 반드시 유형의 결과물이 아니어도 기획안을 토대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설계안까지를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지금 있는 우선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산출물의 유형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진행을 하셔야 훨씬 더 학습 활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습자가 우리의 현장을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만들어내는 결과물, 요걸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어드벤처 디자인은 수업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수업 초반부터 중반, 후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찾고 정의하고 그걸 가지고 해결안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팀들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긴밀하게 논의하고 함께 협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많고 협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 아이디어를 통한 결과물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들을 좀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팀 빌딩의 단계입니다. 팀 빌딩의 단계는 우리 팀의 결속력을 이제 딱 다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팀원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도 다 다를 수도 있고요. 할 수 있는 것도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심 분야도 어쩌면 다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름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역할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해나갈 때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팀에서 보면 우리 TV에서 여러 가지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해요. 그것의 출발이 저는 이 팀빌딩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를 위해서 각각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길을 잡아야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어드벤처 디자인 수업에서 팀빌딩을 더 많이 강조하고 싶은데요. 뒤에 나오는 결과물이 아주 멋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결과물까지 도달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충분히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공부하고 얻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함께 노력했는지를 늘 성찰하고 함께 격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각의 역할들을 이렇게 규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시를 써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팀빌딩을 할 때 교수님이 따로 시간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함께 모여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나에게 꼭 지켜줬으면 하는 건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많이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관계의 시너지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잘 체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물뿐만 아니라 이 팀 활동을 위한 성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체험이 아마 앞으로의 공부들, 졸업할 때까지의 공부들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가 이제 문제 발견의 단계입니다. 최대한 많이 으쌰으쌰해서 이제 팀원들의 결속력이 다져졌다면 다음 단계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가 된 어떤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주어진 어떤 상황이 있고 교수님께서 지금 있는 어떤 산업계의 특성들을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걸 가지고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에 요구되는 결과물, 주어지는 과제가 도대체 왜 필요할까? 이거는 어느 상황에서 주어지는 걸까? 환경들을 한 번 더 많이 생각해 보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산업체나 시장에 대한 조사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해당 전공의 전문가로서 우리가 지금 역할을 발휘하고자 할 때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문제가 과연 무엇일지, 이 상황에 숨어 있는 문제가 무엇일지를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들도 찾아보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공 지식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보는 거죠. 나는 지난 학기에 이런 걸 배웠어. 아니면 나 지금 이번 학기에 듣는 수업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같이 좀 모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어떻게 잘 빚어낼 것인가 이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주변의 환경도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것, 앞으로 알게 될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포착한 문제가 무엇인가 이걸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자료들을 통해서 확산적인 사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마인드맵 혹은 만다라트의 방법이에요. 두 가지의 그림을 통해서 보실 수 있다시피 가운데에 핵심의 개념이 들어가면 그것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뭐 마인드맵을 그려야 한다, 만다라트를 그려야 한다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뽑아내 보시라는 거. 이게 여기서의 핵심이고요. 여기 자료에서 보시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말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 폭풍입니다. 알고 있는 것들 혹은 지금 내가 떠오르는 거를 무조건 막 꺼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하시게 될 텐데 내가 진짜 이런 거 알았나? 뭐 이런 부분까지도 막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팀원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수집하고 수집한 걸 가지고 정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마인드맵과 만다라트를 쓰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놓고 자 억지로 꺼내보자 하는 것보다 일단 다양한 사고를 발산한 후에 정리하는 방법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하는 건 확산이에요. 사고를 확산하고 그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생각나는 걸 막 퍼뜨렸어요. 퍼뜨린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정리한 거를 놓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이쪽에 관심이 있구나. 여기를 문제로 보는구나 하는 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발견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의 수행할 과제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수렴하는 단계가 문제 정의의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뭘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시는데요. 이거는 뭐 하나의 문장이어도 좋고요. 아니면 하나의 그림이어도 좋습니다. 뭘 원하는지를 가시화하는 단계가 문제 정의의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문제를 정의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책. 여기가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 단계겠죠.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단계에서 충분하게 시간을 쓰고 아이디어들을 많이 공유하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까지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고요. 그 프로토타입이 과연 정말 처음에 생각했던 아이디어와 연결되는 건가, 이런 거 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산출물을 만드는 단계를 쭉 수행을 하다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그 문제 발견과 결과물이 차이가 생기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성찰하고 평가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로토타입을 결과를 해서 이제 시제품 형태로 설계안을 만들게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그것이 과연 적절한 문제 해결 방안인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적절한 문제 해결 방안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은 과연 처음에 생각했던 그 발견한 문제랑 연결되는가, 이것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실용성이 있는가, 이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실용성이라는 말은 정말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가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이것을 시제품의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설계안을 만들어낸 거 안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는 이 예스와 노의 경우는 교수님이 피드백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과물을 같이 한번 계속 성찰해 볼 수도 있고, 산업계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수업의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평가자가 혹은 자문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완성이 되면 결과물을 확 완성을 하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것이고, 뭔가 부족한 점이 보인다고 하면 프로토타입을 조금 더 수정하고 보완해서 요 사이클을 한 번 더 작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단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완성된 형태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안을 쭉 만들어서 평가해서 자, 드디어 결과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결과물을 완성을 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해결 방안을 실행하는 형태로 가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결과물이 이제 나오는 거죠. 최종의 산출물, 이 수업에서 원하는 해당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 수업 안에서 동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좋은 점과 개선할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가하는 것을 가지고 최종의 산출물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결과 발표회나 성과 보고회를 수업 안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벤처 디자인도 학기가 이제 1학기 말에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어드벤처 디자인에 대한 경진대회를 진행할 겁니다. 이거는 이 어드벤처 디자인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자유롭게 출품할 수 있는 그런 경진대회입니다. 그래서 교수학습센터에서 주관하는 결과를 좀 보시고, 우리도 이거 한번 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기 초에 요 경진대회까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신다면 좀 더 좋은 성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수상작에게는 상금도 함께 주어지니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금 혹은 상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정해진 결과물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시켜 보자,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함께 학습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모든 텀을 다 진행을 했고, 그 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마지막의 단계는 성찰의 단계입니다. 내가 그동안 한 학기 동안 했던 모든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한번 반성, 반추 해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과물은 과연 적절했는지, 어떤 특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평가가 가능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우리는 어떤 과정으로 학습을 진행했는가, 결과물을 만들어냈는가, 다른 동료들의 성과물은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한 성찰과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를 하시는 것이 마지막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이 될 것이고요. 어드벤처 디자인을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좀 생각하셨으면 하는 어떤 학습의 팁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팀 간의 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자라는 겁니다. 제가 앞쪽에서도 이 부분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팀 간의 협업을 말씀드렸어요. 팀 빌딩이라고 하는 것. 어드벤처 디자인이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지만 여기까지 가기에 도움이 되는 건 동료라는 것. 그 동료가 어떻게 함께 이 학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지 서로 간의 약속, 그 다음에 공동의 목표 이런 부분들을 꼭 논의하시고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드벤처 디자인을 진행을 하실 때에도 스노보드를 통해서 거기에 결과물들을 모아놓고 결과물을 제출하고 뭐 이런 거는 하실 수 있는데요. 그 밖에도 팀원들 간의 공유 공간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우리는 이제 다 구글 계정이 있으니까요. 구글 드라이브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 문서를 만들어서 작성을 하시면 실시간 공동 작업도 가능합니다. 구글의 뭐 문서,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뭐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구글 젠보드라고 하는 포스트잇 붙이는 그런 방식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모두 다 활용을 해서 함께 작업을 하시면 시간도 절약하고 또 협업을 한 아이디어들을 히스토리까지도 쭉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를 반드시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쓸 수 있는 마이크로 SNS가 있죠. 그러니까 뭐 카카오톡 채팅이라고 쓰기는 했습니다만 다양한 방식의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도 하나 마련을 해두면 아무래도 의견 공유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의 도구들, 공간들 이런 거 좀 함께 마련을 하고 초반에 팀빌딩 하는 단계에서도 의견을 좀 만들어서 이런 거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기까지 여러 번 함께 만나고 논의하고 또 그 결과들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회의가 의미 있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의 과제가 시간을 좀 정해놓고요. 처음 시작과 끝에 뭘 할지 요거 이제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에 제안한 건 시작과 마무리 시점에서 전에 했던 활동을 요약한다, 시작. 끝날 때의 활동들을 이번 활동을 요약한다, 마무리. 이렇게 요약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이거는 학습 전략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학습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과들을 요약하는 일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활동을 마무리하면서는 오늘 한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소감들을 한 번씩 공유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활동들을 한 번 더 성찰하는 일을 작게라도 늘 하시라. 그리고 그때 기준이 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저 앞에 있는 1번, 목표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우리 어땠는지 공유하는 것 한 번씩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회의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다 보면 내 맘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료들이요. 그럴 때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그 갈등을 모르겠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이 숨기면 숨길수록 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꺼내놓고 소감을 얘기하자는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인데요. 함께 얘기해 보시면서 나는 이번에는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게 부족했는데 내 친구도 동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걸 감정이 깊어지기 전에 이야기를 많이 해서
서로 간에 어려운 점을 빨리빨리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잘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협업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해 두신다면 이것이 학습의 성과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어드벤처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이제 모험을 하실 겁니다. 이 모험을 떠나시는 데에 앞서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모험을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과 방법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어드벤처 디자인 수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